안녕하십니까, 오중택입니다. 어제 마저 못했던 그 메타버스 세계를 하겠습니다. 어지럽고 처음 겪어보는 세상, 삼성 스펙 이후 며칠 있으면 MP로 바뀌죠. XR 버추얼 컨텐츠 메타버스 세계를 MP로 약간 엿보다. 썸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삼성 스펙 2호 그 금요일날 종가입니다. 8,880원. 뭐 스펙이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도 많고, 이게 왜 메타버스 회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튼 뭐 스펙 관련주가 최근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약간 메타버스 세계를 다른 앵글을 가지고 볼 수 있다. 한번 해보시죠. 먼저 메타버스 뭐 주식 삼성 스페기오를 당장 사시라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주 사실 때는 미국이 어떻게 됐나를 보시고 미국이 메타버스가 오르면 우리도 오르고 최근에 보니까 몇 달 사이에 그러더라고요. 메타버스 ETF가 생긴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마침 우리는 이제 어, 그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알겠지만 뭐 가격 변동이 거진 없어요. 14.74 많이 올라봐야 뭐 15.19 큰 변동 없습니다. 그다음 메타버스의 미국 메타버스 ETF 이름이 메타예요. 그러니까 investing.com 같은 데서 메타 치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제일 이 메타버스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손정희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투자해서 더욱 많이 알려진 것들 엔비디아 엔비디아 주식이 이제 뭐 계속 오르고 있고 앞으로 뭐 더 오를지도 모르고 1년 사이에 74% 정도 올랐는데 글쎄요. 한참 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 메타버스 하는 게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증권시장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ETF에 이제 많이 들어간 거는 반도체가 한 28%, 소프트웨어가 한 21.89%.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소프트웨어가 이제 참 키죠. 그래서 뭐 텐센트라든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로블록스 같은 게 들어갔고 TSMC 같은 이제 아마존 파운드리 업체 1위인 이제 TSMC가 들어갔고 삼성은 안타깝게도 안 들어갔습니다. 로블록스는 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블록스가 이제 메타버스 하면은 대장이고 미국의 10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1위기도 한 메타버스 대장들을 로블록스라고 시장에서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참 이 메타버스 세계라는 그 조지 길더가 왜 메타버스 세계와 블록체인이 결합하게 되면은 참 구글이 몰락을 하게 되는 그러한 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게 되느냐. 라는 거를 이제 이 디지털 세계, 가상 세계에서도 경제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돈이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 존재하던 돈이 현실 세계에 블록체인으로 나와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상 세계에서 거래되던 토큰 같은 것이 현실 세계에서 저기 비트코인처럼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애들 장난인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딱지 같은 거를 뭐 돈으로 바꿔준다든지 안 그러면 김유신 장군의 여동생이 뭐 언니가 꿈을 꿨는데 동생이 그 꿈을 산다라든지 그러니까 생각으로 있던 세계를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하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메타버스 블록체인이 생기고 이 메타버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확산이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었는데 이것이 왜 그러느냐? 현재 인터넷에는 소유권 증명, 이게 막 복제도 안 되고 위조 변조도 가능하고 이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이 전혀 없었었는데 이거는 메타버스 가상세계에 자기가 무엇을 사든지 만들든지 하게 되면 그거를 가상세계에서 누가 만들어서 누가 판단하는 것이 전부 그 증명이 돼 있는 그래서 이 지금 가상세계 중에 이제 대표적인 가상세계가 Decentraland 벌써 탈중앙화 땅
이게 오늘 수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기본적인 개념을 그렇게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상세계 자산을 현실세계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된 것은 블록체인 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소유권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디센트럴랜드 이 가상화폐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좀 거래가 제법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되고 있고 이런 것이 다 이 코인 같은 것과 아마 파이코인이 아직은 블록체인이 아닐 겁니다. 채굴 단계에 있으니까. 그러나 상장이 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블록체인화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인데 이 그래픽 카드가 지금 아주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채굴하는 과정에서 가상화폐가 생기면서 이제 이 채굴을 하다 보니까 그래픽 카드가 많이 사용이 되고 심지어 이제 PC에 들어가는 어떤 PC용 드라이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SSD 같은 HDD 같은 것들이 막 가격이 몇 배가 올리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들쑥날쑥하는 것이 올 상반기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현상은 출렁이면서도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이 들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 나이 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와 전혀 다른 세상으로 10대와 20대의 세계에는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오늘은 송나라하고 양나라 할 차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면 홍구에서 동쪽 망과 갈에서 북쪽은 거야의 땅으로 이곳들은 양나라와 송나라의 땅이다. 홍구라는 지역은 이제 중국 최근에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이 정저우시 홍수 많이 났던 정저우시 낙양 옆에 개봉시 카이펑시죠. 그러니까 그 포청천 송나라 수도였죠. 여기가 이제 지금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지역이 바로 이 개봉시, 카이펑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은 양나라, 송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 살던 사람들, 옛날에 요나라는 여기다가 이궁을 짓고 이궁을 성향에 만들고 수임금은 뇌택에서 고기를 잡고 은나라 탕왕은 박의 돕을 정했다. 요순우탕 하는 이 중국의 그 고대 나라들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중국의 할아버지들이죠. 그러므로 그들 땅의 풍속에는 아직 선왕의 유풍이 남아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중후에서 군자가 많고 밭가리를 좋아하고 산과 들에서 나오는 산물은 풍부하지 않지만 험한 옷, 소박한 음식을 달게 먹으며 재물을 모아 간직한다 라는 이 지역인데 요순우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메타버스 세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순우탕이라고 그러면은 중국의 시조라고 보여지지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나라가 생긴 것은 우리나라 제1대 단군이 등장하기 약 한 25년 전에 요나라가 먼저 생깁니다. 그러니까 조선국 지금은 고조선이라고 하지만 이제 조선이죠. 단군조선 시절에 환웅시대와 환인시대가 있었는데 환웅시대 말기에 이 중국의 요나라와 이 조선의 단군조선이 갈라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도 다 이제 동이족이죠. 요순우탕 쭉 해서요. 북극성의 이 세차운동 때문에 북극성이 25,000 대충 한 26,000년 사이로 바뀌는데 이걸 12개로 나눠보게 되면은 대충 한 2150년마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웅시대가 끝나고 이 단군조선과 중국의 요나라가 갈라진 두 번째 격변기가 바로 요즘입니다. 그런데 환인, 환웅 그러면은 이게 다 웬 소설 이러지만 실제로 일본의 규슈 지방에 가게 되면 이제 히코산이 있는데 히코산 해 아들 이런 뜻이죠. 거기에 가면 이제 그 히코산에 보면 환인, 환웅, 단군 이런 걸 다 모셔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사람이 이제 나카노 히타요시가
여기 식고산에 있는 이런 거로 봐서는 뭐 규슈는 원래 뭐 우리랑 아주 가까운 지역이고, 한국의 단군 신화와 식고산에 있는 이 환인, 환웅, 단군의 삼신이 같은 조상이다. 일본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일본인들에 의해서, 중국인들에 의해서 니네는 상고사 없어 뭐 이래가지고서 역사 자체가 삼국유사하고 삼국 사기 빼놓고 다 갖다 불질러 버렸으니까요. 이제 우리 역사가 다 잊혀져서 그렇지, 우리 역사는 중국과 일본에 많이 남아 있고, 인터넷이 발전이 되면서 이제 이런 것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천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이게 양나라와 송나라 땅, 여기에 요나라, 순나라, 은나라가 다 도읍을 정했었고, 여기 사람들은 중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상당히 좋게 얘기한 것은 자기네의 조상인 요순 우탕에 있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발견되는 유물은 화족 유물들이 아니라 동이족 유물들이 계속 발견이 돼서 더 이상 발표를 안 하고 덮어버리고 역사 조작을 하고 이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이제 가이펑시, 가이펑시 이 지역인데, 이 지역에도 뭐 동네 이름이 우왕대, 그러니까 하나라 우왕 뭐이 뭐 이렇게 집을 지었던 곳, 이런 구가 있고, 뭐 산동 지역에서 카이펑 지역까지는 서울에서 한 부산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굉장히 가까운 다 지역이니까 낙양 옆이고 하니까 우리랑 굉장히 예전에는 뭐 아주 가까운 지역이죠. 그래서 이게 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왜 그 환웅 시대에 끄트머리에 가서 이 단군 조선하고 요나라가 나누어지는 게 왜 그러느냐? 이 요나라 뭐 요순 우탕이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중국 사람들이 또 거짓말하는 거죠. 아니,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하고 하는데 나라 이름이 왜 바뀝니까? 우리나라도 뭐 지금 뭐 민주당 이전에 무슨 당 그게 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전임자와 자기와의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당 이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뭐 무슨 당 하면서 다 전임자들 몰아내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평화적인 그런 정권 이양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중국 쪽의 요나라 쪽의 요임금 쪽에서는 지금으로 따지면 중앙 집권파, The Great Reset파, 그리고 이 단군조선 이쪽은 만장일치파, 탈중앙파, 크립토코즘파,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나눠져서 중앙 집권파가 계속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이 단군조선파는 역사의 주도권에서 밀려나게 되어갖고 이 한반도 남쪽까지 지금 이제 찌그러진 세상이 돼 있었었죠.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도 지금 이 사마천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이 지금 오늘 이제 홍구에서부터 양나라, 송나라, 이 홍구라는 땅이 지금 이 개봉이라는 땅이 굉장히 중요한데, 항우와 그 유방이 싸울 때도 이 홍구를 중심으로 동쪽은 항우가 차지하고, 홍구를 중심으로 왼쪽 이쪽은 유방이 차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장기판에서 하는 초한지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항우 쪽이 죽고 지고 이제 유방 쪽이 그 정권을 장악하는 그러한 역사의 흐름이 있었었죠. 이 그레이트 리셋, 다보스 포럼, 이러한 지금 세력이 있고, 새로 이제 다 리셋하자. 그리고 이제 그레이트 리셋 반대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이쪽은 거부들이고 부자들이고, 이 그레이트 리셋 하는 사람들은 학자들이고 일반 민중들이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론적으로 가장 치고 나오는 게 조지 길더가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텔레코즘하고 나오고, 구글의 종말이 하고, 블록체인이 나오고, 메타버스가 나오고 하게 되니까 지금 굉장히 돈의 힘으로, 블록체인 같은 이제 코인의 힘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기 그레이트 리셋파도 지금 약간 흔들리고 그러니까 지금 연준 의장이 9월 달에는 자기네들이 뭐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 코인은 다 휴지가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한국중앙은행도 이제 한국도 이제 9월 25일 날 코인 시장에 대해서 어떤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 것은 큰 판에서 놓게 되면 기존 패러다임으로 중앙 집권파 쪽으로 가느냐 안 그러면 탈중앙 집권 쪽으로 가느냐라는 마치 환웅 시대 환웅의 그 배달국이 단군 조선과 요나라로 갈려지게 되는 그런 큰 시대의 변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는 뭐 제가 오늘 그 investing.com에서 보니까 5,801가지나 있더라고요. 현재 여기에 이 investing.com에 그 올라 있는 것만 해도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직 여기는 없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하고 더 공부를 해가지고 뭐 가격은 안 오르고 있으니까 테스팅하는 단계니까 제가 공부해서 그건 또 말씀드리고 오늘은 메타버스에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가 뭐야? 반도체의 세계, 0도 됐다, 1도 됐다. 색즉시공, 공즉시 세계, 세계. 색이었다, 공이었다. 색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 공이라는 것은 가상 세계. 홀로그램 세계. 홀로그램 세계가 물질 세계, 비물질 세계가 물질 세계. 색즉시공, 공즉시 세계, 세계. 그리고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건 어쩜 더 어려울지 모르니까 그냥 반도체나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세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버스 경제의 핵심 뭐 이렇게 인터넷 보게 되면 메타버스 월드 시리즈 나만의 메타버스 월드 만들기 지금 뭐 이 메타버스 안에 월드가 뭐 엄청나게 많은데 월드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뭐 텔레비 같은 거 보게 되면 이 강호동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고등학생 교복 입고서 뭐 학교 다닐 때를 해서 서로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하는데 이건 뭐 이 사람들이 탤런트고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실제 지금 나이 들은 사람도 메타버스에다가 자기 고등학교 때를 다시 만들고 자기 여고생 때를 다시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선생님 불러 세워가지고 메타버스에서 뭘 만들기도 하고 이러한 월드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학교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웬 쓸데없는 짓일까? 아니죠. 감정 몰입이 되게 되면 같아지는데 카카오톡이나 옛날에 아이러브스쿨 같은 데서 글자로 수달 떠는 거하고 실제로 자기의 아바타가 들어가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해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상세계로 들어가는 게 색즉시공인데 이런 이제 자기가 3D 캐릭터로 바꿔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스티브 뉴스라는 유튜브 이제 하시는 분한테 이 화면을 받아왔는데 이렇게 자기가 가상세계로 들어가고 제페토라는 이제 로블록스가 아니라 제페토 같은 건데 전 세계 2억 명이 여기에 들어가서 세계에서 공예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또 사람이 또 이렇게 게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로블록스 게임 뭐 이거 연인들끼리는 하지 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게임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 마치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이 진짜인 걸 여겨지는 것처럼 여기서 자기 아바타가 들어가서 하다 보면 똑같이 동일하게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기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가상세계 안에 미술관도 만들고 무릉도원도 만들고 뭐 창업도 하고 여기서 돈도 벌고 뭐 BTS 쇼도 할 수 있고 뭐 별의별 걸 다 하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가상 자산을 NFT라는 그 안에 토큰을 만들어서 그 토큰을 실제 코인처럼 밖으로 꺼내와서 거래가 돼서 현실 세계에 돈이 되게 하는 이렇게 색즉시공 공즉시 세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이 전부 그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아까 엔비디아 같은 데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메타버스 세계가 구현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그렇게 발달했기 때문이고 그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블록체인인데 블록체인 기술은 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한 거죠. 거꾸로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으로 해서 이 뭐 오늘은 이제 제가 이 MP 삼성 스펙트 MP를 설명할 거니까 뭐 영화 아실 거예요. 그 바다로 간 산적
막 뭐 이렇게 산적들이 바다에 가고 뭐 고래가 나오고 이거 여기 출연했던 영화 배우들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안 만져본 사람들입니다. 남양주 세트장에서 딱 그래픽 CG로 만드는 겁니다. 뭐 또 뭐 저기 우리 기생충에 나왔던 거 폼나는 집 이거 뒤에 하늘 잔디밭 나무 이거 다 세트장 내에 만드는 집입니다. 꽤 비쌌죠. 이런 게 다 뒤에 있는 건 전부 CG죠. 그런데 이런 거와 달리 이제 지금 미국에서 이제 미국, 일본, 한국도 이게 시작이 됐는데 버추얼 스튜디오죠. 버추얼 스튜디오는 가상 세계가 사람이 있는 현실 세계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CG하고 버추얼 스튜디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CG로 보던 우리가 보는 거는 예를 들면 자동차 같으면 30년 전에 포니2, 버추얼 스튜디오는 벤츠 500, 메르세데스 500 정도 되는 확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에 아직 들어오지 못했는데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위즈버기라든지 삼성 스펙2 그다음에 지금 뭐 CJ라든지 롯데라든지 영화업계, 음반업계 이런 데서 지금 이 버추얼 스튜디오를 제작하고 있는 곧 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극색 이제 전부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린 매트라고 그러죠. 실제로 여기서 다 찍는 건데 그러니까 밖으로 로케이션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세트장 200억 졌다가 부수고 이런 뭐 세트장 졌다가 부수고 하는 이런 뭐 비용 몇백억을 다 절약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MP에서 제가 얻어온 건데요. 뭐 굉장히 짧아요. 이제 삼성 스펙2가 MP가 되는 거죠. 여태까지 한국이 이것을 하지 못했던 것은 이렇게 거대한 LED 판이 없었고 이것을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이런 기술이 없었었죠. 본 우리 스튜디오에서 준비하려고 하는 그 XR 컨텐츠에 대한 뭐 짧게 아직은 뭐 이 사람들 모든 게 그 보안이 많던데 커다란 그러니까 스튜디오 안에 아까처럼 기생충 같은 그런 세트장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 저 유튜브하고 이제 저기 뭐야 LED 아주 초정밀 LED 가지고서 전부 이것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포니2하고 정말 벤츠 500 메르세데스 벤츠 정도 같은 차이가 나는 그리고 이제 광고업체, 영상, 뭐 음악 하는 업체들은 경비를 굉장히 절감할 수 있고 여기저기 로케이션 다니지 않아도 되고 코로나처럼 못 나가도 한 군데서 다 할 수 있고 조금 이제 그 MP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또 하나 얻어온 거는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화면에서 뒤에 있는 화면을 마치 실제 화면처럼 전부 그 디스가이징 하는 기술자들이 이제 바다면 바다, 산이면 산, 겨울이면 겨울 이런 것을 다 그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기획하는 컨텐츠 회사가 MP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것도 메타버스 세계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같이 그러니까 뭐 꼭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는 뭐 가수들, 영화, 뭐 이런 그 다음에 이 광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보시게 되시는 거죠. 이런 게 그 버추얼 스튜디오인데 우리나라 버추얼 스튜디오 아직 하나도 없다가 지금 재벌 기업들에서 전부 지금 파주 지역에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가 어떻게 되게 되면 실제로 이거 다 화면인데 이 사람이 제가 이 동영상을 쓸 수가 없어서 이 화면을 갖고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무스탕이라는 경주 자동차를 설명하는데 뒤에 있는 것은 전부 그 메타버스로 해서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화면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데 그림자, 조명, 이 사람의 그림자까지 실제랑 아주 똑같이 나오는 그러니까 가상 세계에 있던 것이 현실 세계로 사람 있는 세계로 튀어나오는 것과처럼 똑같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것도 메타버스의
일종이고 아마 이런 그래픽 카드보다는 훨씬 더 우리 세계에 많이 나올 것이고 굉장히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본에서도 뭐 똑같은 회사인데요. 지금 이렇게 도쿄 시내에서 이렇게 뭐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런 그린 매트 스튜디오에서 그냥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로 덴서티라는 거 한번 버추얼 스튜디오 이라 갖고 이제 그 버추얼 스튜디오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는데 여기서도 이제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잖아요. 휴렛 패커드, 캐논, 뭐 파나소닉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게 어떤 앞으로 메타버스 세계라고 그러면은 어떤 관련 기업들이 올라가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런 영화 쪽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고 요즘 스펙 관련주라고 그래서 삼성 스펙두가 스펙 관련주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메타버스 관련주라는 겁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코인이나 메타버스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